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새해맞이 다이어트 결심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양심 고백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금 운동 결심을 다잡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한성호 교수님이 인증한 운동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기에는 이상한데 효과는 100%라는 최강의 운동법 탑 4!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제가 권유하는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골반저근, 다시 말해서 골반저근이라는 말은 우리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문과 우리가 소변 보는 소변의 관략근을 조절하는 그 근육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약해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놀드 케겔이라고 하는 미국의 박사가 1940년대 자기 이름을 딴 운동으로 개발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장점이 지내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오래됐네요, 역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운동 방법도 간단하고 효과도 아주 좋기 때문에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골반저근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실금이 있는 사람, 소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케겔 운동을 해서 소변의 관략근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변도, 자기도 모르게 보내는 변실금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변실금이 있거나 변비 또는 설사가 있는 분들도 이 케겔 운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 만족도 그리고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실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질수축 능력이 좋아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질액의 분비물에 촉진시키고 그리고 변비를 없애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육을 발달하는 건 한 번씩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기적으로 하면 근육이 더욱더 발달될 거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역기를 넣으면 이게 2두박근, 3두박근이 발달하듯이 자주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요실금, 변실금 같이 소변과 대변을 보는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성적 능력을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성적인 만족감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하면 좋은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그냥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되고요. 서서 뒤꿈치를 들고 하셔도 되고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숨을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고 쉬고 난 뒤에 참을 때 한 10초 정도 참으면서 엉덩이 힘을 꽉 주는 겁니다. 지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쪽에 마치 항문에 변을 딱 넣듯이 그렇게 딱 하시고 소변과 대변 쪽에 모든 것을 딱 힘주면서 끊는 형태로 10초 정도 유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관략근을 10초간 딱 정지하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이완합니다. 천천히 이완하면 숨을 수 하고 내쉬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약간 엉덩이 쪽 근육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딱 조여지면서 엉덩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안쪽 근육, 관략근 쪽 근육이네요. 이걸 주기적으로 힘을 줬다가 힘줄 때는 뒤쪽 근육과 앞쪽 근육, 요도와 항문 쪽에 있는 관략근을 양쪽 다 힘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꽉 주고 10초 정도 참았다가 다시 후. 우리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서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에 표정만 평상시 표정을 하시면 전혀 모르실 것 같습니다. 표정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언니 잘한다. 표정이 티가 안 난다. 티 안 나나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 안 되거나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있는 사람들은 요도의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는 약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그런 약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케겔 운동을 너무 갑자기 많이 하게 돼서 요도 관략근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소변 보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이 케겔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방광 활동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
하는데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끊게 되면 잔뇨를 배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이 튼튼한 분들은 잔뇨가 조금 있더라도 다 배출할 수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잔뇨가 남아있어도 충분히 차지 않으면 못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이걸 하지 마시라. 그러면 또 잔뇨가 남게 되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쾌결 운동을 하다가도 통증이 있거나 또는 불편함이 있으면 잠시 쉬십시오. 중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떤 근육이든 힘들어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무리함이 느껴진다면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누워서 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는 스쿼트? 그러니까 보통 서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앉았다. 스쿼트 운동이라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쿼트 운동이 부상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서서 하면서 자세도 굉장히 어정쩡한 안정되지 않은 자세로 하면서 이게 뒤로 넘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을 일으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는 자극은 좀 덜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누워서 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쉬워요. 좋은 점은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스쿼트와 다르게 두 발을 벽에 평행하게 딱 대고 허리에 바닥을 딱 붙입니다. 배에 힘을 딱 준 상태로 엉덩이를 벽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긴 상태에서 자세를 잡고 벽에 힘껏 발로 미는 겁니다. 아, 이거 그 헬스장에서 다리 미는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구. 맞네. 그런 것처럼 그냥 누워서 벽에다가 대고. 근데 침대에서 해도 되겠는데요, 이런 운동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힘주는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스쿼트의 힘을 다 효과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났을 때는 굳이 일어날 정도, 그러니까 밀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 쪽 바라보고 10번 정도 힘을 깍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아침을 깨우는 운동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쿼트 운동이 의외로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열량 소모가 많은 운동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오랫동안 반복을 하거나 또는 전혀 무게감 없는 스쿼트만 해도 열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체중을 좀 빼야 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육을 주로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한테도 특히나 도움이 되는데요. 여성들은 허리 근육도 중요하지만 힙업 엉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힙업 엉덩이 만들 때 가장 강조되는 운동이 바로 이 스쿼트 운동인데요. 스쿼트 운동을 대신해서 누워서 하는 스쿼트만으로도 힙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관략근 쪽에도 아까 케겔 운동처럼 관략근 쪽에도 힘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힙업이 되는 근육이 됩니다.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 케겔 운동을 같이 하는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섞어서 할 수가 있네요. 벽을 밀면서 관략근에 힘주기. 이렇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쿼트 운동이기 때문에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몸 전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전신 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쿼트가. 스쿼트 운동은 누워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누워서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앉아서 물론 이 앉을 때는 밑에 바닥이 절대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장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균형 감각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코어 운동 자체가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허리도 좋게 만들기 때문에 허리에 디스크나 또는 여러 가지 허리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분들 디테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볼륨감을 만들 때는 스쿼트 운동 꼭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벽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운동이 또 운동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좋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기본의 플랭크 운동보다는 훨씬 더 좀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부담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의 자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을 보고 팔을 대고요. 약간 기대는 형태로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팔을 좌우로 돌리는 벽 플랭크 자세가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벽에다가 살짝 이렇게 기댄다는 느낌으로. 이게 운동이 되나요? 힘들 것 같은데요? 지켜야 될 첫 번째 수칙은 반드시 맨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신거나 맨발로 하지 않고 양말을 신고 한다면 바로 미끄러지면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거나 신발 운동화를 신고 잘 지지하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게 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책상에 바로 똑같은 이 플랭크 자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상 플랭크도 벽 플랭크보다 오히려 좀 더 수준이 낮고 부담이 없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인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본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엉덩이 쭉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허리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 자체도 발달시키지만 허리 디스크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성 회복기에 있거나 평소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책상 플랭크나 벽 플랭크 정도의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자세로 플랭크를 계속하게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칼로리 소모 정말 많이 됩니다. 진짜 해봐서 알아요. 이 힘들잖아요. 바닥 너무 힘들어요. 맞아, 저는 맞아. 진짜. 그래서 조금만 하다 땀을 흘릴 정도의 그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 플랭크도 오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거든요. 1분 안에 자세를 취하고 자세를 풀고 릴렉스하고 다시 또 1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고요. 한 번에 3분, 4분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를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자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만약에 통증이 없었는데 이걸 하다가 중간에 통증이 생긴다면 운동을 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모든 중년 이후의 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어떤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근육에 무리가 갔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어깨가 아프다. 골프 쉬셔야 됩니다. 테니스 쳤는데 팔꿈치 쪽이 아프다. 테니스를 잠시 쉬셔야 됩니다. 역시 플랭크 운동도 하시다가 허리 쪽이나 다리 쪽에 만약에 무리가 간다면 이 운동은 잠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만 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립성 저혈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일어나면 약간 어찔한 느낌 경험 많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일어날 때 피가 밑으로 쏠려서 혈압이 떨어져서 어질한 느낌. 의외로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고층 엘리베이터, 아주 속도가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젊은 여성분들 어찔하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게 되는 경우 있죠. 기립성 저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래요. 저도 그래요. 어디 멀미 왜? 나요, 전 엘리베이터에서. 맞아. 저기 빠르고 높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런 거 타면은 어질해요. 이러한 경우에도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게 되면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고층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에서도 어찔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바로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힘을 주는 거를 한 10번 정도만 하고 일어나거나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충분히 예방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서 하는 발 뒤꿈치 절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벽을 딱 짚으셔야 됩니다. 벽을 짚을 때도 가급적 어깨 넓이 정도의 지지라는 정도의 벽을 딱 짚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이때 들었다 놨다 할 때 이 뒤꿈치가 바깥쪽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면 근육을 손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발 뒤꿈치를 폈다가 우리가 한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또 떼고 한 2, 3초 있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정도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꼭 벽을 짚지 않더라도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케겔 운동처럼 그 누구도 모르는 운동입니다. 혼자서 종아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운동도 따라 해보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가르쳐드린 운동법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의 몸은 우리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세포를 가장 크게 자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세포들이 적절한 자극으로 계속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운동하면 좋은 이유들은 첫 번째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발달이나 또는 정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겠죠.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서 근육이 결국 칼로리를
근육을 충분히 소모하고 몸에 열도 만들기 때문에 비만이나 또는 체형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근육이 보통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발달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성은 50살, 남성은 55세 이후에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케겔, 누워서 스쿼트, 벽 플랭크, 발 뒤꿈치 들기, 이 운동은 어렵지 않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몸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운동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꼭 한번 해보기 약속. 저희도 함께 약속!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영순이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랭킹으로 돌아올게요. 안녕!